될 것 같은데? 12시 좀 넘을 수도 있는데 일찍 끝내고. 나도 빨리 가야 되는 게 오늘 쌤네 엄마 아빠 크로아티아 지금 여행 갔다가 돌아오거든? 건강을 지금 데리러 가야 돼. 자, 일단 이쪽을 볼 건데 이쪽에서 맨 위에 있는 2번을 보기 전에 네모 4번 임시정부를 먼저 보도록 할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재정비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임시정부에 대해서 배울 때 뭐를 배웠었냐면 뭐죠? 활동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국민대표회의를 열었고 거기서 창조파 개조파 나눠서 싸우다가 이제 찢어졌다고 했었잖아. 근데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탈한 것을 끝까지 끌고 간 게 김구라고 했지. 근데 김구가 끌고 갔지만 사람들이 아무도 임시정부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 왜냐면 그때 말했듯이 김구는 주요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뭐 임시정부 아직도 있냐? 뭐 이런 느낌인 거야. 근데 그 임시정부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한인애국단이었어. 빈칸에 김구고요. 김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만든 단체였고 이 단체는 그 의열단처럼 주요 인물이나 주요 건물에 폭탄을 투척해서 독립을 하고자 하는 그런 단체였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내가 그때 의열단은 그 이름 외울 필요 없다고 했잖아. 누가 어디에 폭탄 던졌고 이거. 근데 얘는 외워야 돼. 어차피 2명밖에 없어. 이봉창이라는 사람이 빈컨 나와 있죠. 이봉창이라는 사람이 도쿄에서 일본 왕에게 폭탄을 던졌어. 그러니까 좀 엄청난 사건인 거지. 일본 왕을 죽이기 위해서 폭탄을 던졌다고 하니까 실패하기는 했지만 이 사건이 되게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지게 돼. 근데 그러면서 있잖아. 이건 그냥 듣기만 해도 돼. 이게 전 세계의 신문 기사로 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상하이에서 한 기자가 이 기사를 쓰면서 뭐라고 약간 덧붙였냐면 성공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이런 식으로 쓴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열받은 거죠. 감히 우리 왕 죽으라고 기사를 쓰냐 이러면서 상하이를 공격해. 그거가 상하이 사변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 이름 자체는 몰라도 되지만 그 상하이를 점령했단 말이야. 상하이라는 중국의 가장 큰 도시를. 그리고서 상하이 점령을 기념하기 위해서 열었던 파티에서 폭탄을 던진 게 윤봉길이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하이에 있는 훈코우 공원에서 일본의 고관과 장성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는데 거기서 윤봉길이 폭탄을 던졌고 윤봉길의 의거는 성공을 했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죽거나 다쳤거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봉창 윤봉길은 의거 자체도 되게 시험에 잘 나오고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영향이야. 영향의 별표해볼게. 얘들아 중국 입장에서는 되게 이상한 상황이지. 자기네 나라의 가장 큰 도시가 일본한테 빼앗겨서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거를 갑자기 조선의 한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복수를 해준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때 당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수장이 장제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장제스가 뭐라고 했냐면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하지 못한 일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우리 국민당 정부가 지원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실제로 그 지원을 받으면서 상당히 이제 임시정부가 활력을 되찾게 되지. 근데 문제는 임시정부 어느 도시에서 세워진 거였어? 상하이였지. 근데 상하이를 지금 일본이 점령해버렸고 거기다가 폭탄까지 던졌으면 더 이상 상하이에서 활동을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 활력을 되찾는 동시에 상하이를 떠나서 도망을 가는 거야. 일본의 탄압을 피해서. 근데 어딜 가도 일본이 따라오니까 계속 이동을 해 다니다가 마지막에 정착한 게 충칭이었고 충칭. 충칭에 정착한 연도는 좀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940년. 에 정착을 해서 이제 3번 제목이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는 건데 얘들아 임시정부는 충칭에 정착하자마자 엄청나게 빠르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해나가게 돼. 왜냐면 우리 아까 30년대에 되게 많은 활동들을 봤잖아. 30년대에 다른 단체들은 되게 많은 활동을 했지만 임시정부는 도망을 다니냐 뭘 못했으니까 정착하자마자 되게 빠르게 체제를 정비를 하는 거야. 일단 첫 번째로 민족주의 세력을 통합해서 한국 독립당 이라는 정당을 만들게 되고요. 정당. 두 번째 줄은 김구를 주석으로 삼아서 이제 주석제도 개편을 하는 거야. 여러분 지난주에 임시정부 배웠을 때 뭐라고 배웠었냐면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된 이후에 이승만을 탄핵시키고
이대 대통령으로 박의식을 앉혔으나 대통령이 있는 제도는 좀 별로인 것 같다라고 해서 집단 지도체제로 바꿨었지. 근데 그걸 다시 주석이 있고 대통령이라 생각하면 돼. 주석이 있는 체제로 바꾼 거야. 그래서 그 주석에 김구가 앉게 되고 임시정부도 군대를 만들게 돼. 그 임시정부의 군대가 세 번째 땡땡이에 있는 한국광복군이고요. 한국광복군은 별표 3개입니다. 오늘 배웠던 여러 가지 군대 중에서 가장 중요해. 당연한 거죠. 임시정부의 군대니까. 근데 여기 사령관이 누구였냐면 지청천이었어요. 우리 아까 앞에서 지청천 배웠었지. 북만주에서 한국 독립군의 사령관이었는데 만주에서의 활동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민족혁명당에 들어갔었어. 근데 그 민족혁명당에서 중간에 민족주의 세력 2명 이탈했다고 했을 때도 지청천이 있었지. 그때 민족혁명당을 나와가지고 임시정부에 들어갔던 거야. 그래서 임시정부 군대의 사령관이 됐던 거지. 오케이. 그러면서 아래 바로 2번 한국광복군의 항일전을 보도록 할 텐데 이게 지금 40년의 일이나 된다. 춘추에 정착해서 군대 만든 게. 근데 바로 다음 해인 41년에 태평양 전쟁이 발발을 하지. 얘들아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누구랑 싸운 거라 그랬어? 일본은? 미국이랑 싸운 거지. 이때 우리는 일본 편으로 가겠어? 미국 편으로 가겠어? 당연히 미국 편으로 가겠죠. 그래서 한국광복군이 거기 보시면 대1 선전포고문을 발표해. 대1. 일본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화북으로 이동하지 않은 빈칸에 조선의용대. 화북으로 가지 않은 나머지와 김원봉이 합류를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들아 지금 사령관이 지청천이잖아. 나중에 김원봉이 합류하면서 김원봉은 부사령관이 되기로 했어.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줄 보시면 얘들아 우리가 미국이랑 같은 편이잖아. 근데 또 여기 같은 편에 당연히 영국도 껴있거든. 그래서 영국이랑도 우리가 같은 편이었는데 영국군이 요청을 해서 미얀마 인도 전선에 파병을 하게 돼. 왜냐면 미얀마랑 인도가 영국 식민지인데 그 영국 식민지인 미얀마 인도를 일본이 공격했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군대를 보내서 돕게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미국의 OSS와 함께 얘는 지금의 CIA야. CIA. 엄청 중요한 기관이지. 여기서 우리나라의 한국광복군과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을 하게 되고요. 말 그대로 지금 다 국외에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한날 한시에 국내로 들어가서 일본을 몰아내자라고 하는 작전이었거든. 근데 이 작전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 45년 9월이었거든. 근데 일본이 언제 망하니? 우리가 언제 독립해? 8월 15일에 독립하잖아. 예상보다 일본이 일찍 독립을 해버려서, 패망을 해버려서 국내 진공작전은 실패라고 하진 않고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 괄호 3번은 그냥 지울게요. 굳이 안 해도 될 만해서 괄호 3번 지우고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맨 위에 아까 건너뛰었던 2번. 얘들아 봐봐. 아까 조선의용대가 둘로 나뉘었었지. 소극적인 전투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은 어디로 이동해 갔어? 화북이로 이동해서 화북. 그래서 그 사람들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고 불렀었고, 화북으로 이동하지 않은 나머지, 이 나머지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다? 김원봉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게 돼? 임시정부로 들어가서 한국광복군에 들어가게 되지. 그럼 얘들 잘 봐봐. 이 사람들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는 이름을 쓴 것은 나의 본부가 조선의용대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겠다는 의미잖아. 근데 그 본부가 임시정부에 들어갔다는 건 본부가 사라진 거지. 그렇지 않아? 조선의용대가 한국광복군에 들어갔으면 이제 조선의용대는 없는 거잖아. 그러면 더 이상 이 이름을 쓸 필요가 있어? 없지. 그래서 이름을 바꾸게 돼. 그게 거기 2번에 있는 애들이거든. 거기 2번 빈칸 괄호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조선 독립동맹이라고 쓸 거야. 조선 독립동맹. 42년도에. 자, 조선 독립동맹의 구성을 보시면요. 화북지방에서 활동하던 조선인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들과
요 조선이용대 화북지대가 함께 만든 단체였어. 조선 독립동맹은 군으로 안 끝나니까 군대 아니고 독립운동 단체야. 주요 인물은 아래 빈칸에 무정은 굳이 안 외워도 되고요. 김두봉 정도 체크해볼게요. 김두봉. 그럼 봐봐 얘들아. 조선 독립동맹의 무장부대는 얘 조선 이용대 화북지대였던 건데 아까 말했듯이 본부가 사라져서 이름을 바꾼단 말이야. 그 바꾼 이름이 뭐냐면 조선의용군입니다. 조선의용군.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맨 아래 네모 5번 건국준비를 보도록 할 텐데 건국준비. 자, 얘들아 건국이라는 건 나라를 세운다는 거잖아. 일본이 지금 태평양 전쟁을 하고 있지. 근데 나 사실 이제 태평양 전쟁은 일본이 45년에 망하니까 45년에 끝나기는 하거든.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42년 정도부터는 일본이 진다는 게 확실해져. 언제 지냐가 문제지 무조건 진다는 걸 전 세계 사람들 다 알아. 일본도 알아. 자기네가 진다는 걸. 그래서 한 43년, 44년 요때쯤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립은 반드시 하게 될 거니까 독립운동도 하긴 하지만 뭐를 준비하냐면 일본이 망했을 때 어떤 정부를 만들지 그거를 준비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게 건국 준비에 대한 내용이야. 알겠지? 자 그럼 얘들아 쌤이 지도를 하나 그려볼 텐데 이거 지도로 시험에 잘 나오거든. 근데 뭐 굳이 너네 교과서에 있을 테니까 굳이 지도를 그릴 필요는 없어. 자, 일본 패망이 눈에 보이는 시점에 한국인의 단체는 세 개로 좁혀지게 되거든. 그 중에 하나는 일단 충칭에 있었던, 충칭은 요 안쪽에 있거든. 충칭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였고요. 아까 임시정부의 군대가 이름이 뭐였어? 빨리 봐. 임시정부 군대. 한국 광복군이었어. 이렇게 둘이 있는 거지, 그치? 여기 수장은, 임시정부 수장은 김구, 한국 광복군 사령관은 지청천이었어. 그리고 얘네가 있는 거야, 조선 독립동맹, 그치? 얘네들은 화북지방에 있잖아. 요 화북지방에 있는데 더 정확하게는 연안이라는 도시에 있었고 연안이라는 도시에 조선 독립동맹이 있으면서 조선 독립동맹의 군대로 조선 의용군이 있는 거야. 오케이? 조선 의용대하고 민족혁명당은 없어진 거지. 일부는 여기로 가고 일부는 여기로 가서. 이해됐어? 근데 아까 내가 단체가 총 3개로 좁혀진다고 했잖아. 나머지 하나가 뭐냐 하면 거기 이제 바로 이번에 쓸 건데 국내에서 하나가 만들어져. 깡이 크게 국내에서. 그 국내에 서울에서 만들어진 단체가 이름이 조선 건국동맹이야. 건국동맹. 당연히 일부 같은 비밀로 몰래 만든 단체였겠지. 이 단체를 만든 사람은 아래줄에 여운형이라는 사람이었어. 여운형. 너희들은 이 사람 이름을 처음 듣겠지만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요. 우리 3.1운동 배경 중에서 파리 강화회의에 보내줬던 그 사람 기억나? 누구지? 김규식. 김규식과 여운형은 평생의 친구고 그때 김규식하고 파리 강화회의 같이 갔던 사람이야. 너네가 안 배웠다 뿐이지 되게 독립운동 열심히 하던 분이거든. 근데 이제 이분이 건국동맹을 만들게 돼. 오케이. 근데 그냥 그렇게 보고 넘어가고요. 바로 3번에 미주는 내 생각에 너네 교재에 없을 것 같거든.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할게. 미주가 미국이잖아, 미국. 미국에서 단체, 이제 한국인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재미 한족연합위원회고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이 연합해서 만든 단체인 거지. 근데 이 단체는 두 번째 줄만 알면 되는데 군대가 있어, 군대 얘네들도. 재미한족연합위원회 군대는 한인국방경위대인데 한인국방경위대의 별명이 맹호군이야. 맹렬한 호랑이. 그래서 무장 독립전쟁을 준비했다. 혹시 교재에 있을 수 있을까? 이거 한번 써볼게. 여백에다가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했다고 했잖아. 맹호군이. 걔네들의 작전의 이름이 별명이 독수리 작전이다. 요거는 약간 특징이니까 써놓읍시다. 그래서 교재에 있으면 외우고 교재에 없으면 안 외우고. 내가 안 하고 넘어간 거는 눈으로만 봐도 돼, 얘들아. 알겠지?
바로 4번의 내용은 뭐냐? 각 단체가 강령을 발표했다고 하죠. 잘 봐봐. 요 임시정부, 조선 독립동맹, 조선 건국동맹 세 단체 다 지금 독립은 어차피 불고는 뻔한 상황이니까 그 이후에 정부 수립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건국강령이라고 해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정부를 세울 거다 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하거든. 근데 그 건국강령의 내용이 고맙게도 세 단체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 단체 중에 하나의 건국강령을 외우면 되는데 당연히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을 외우도록 할 거야. 알겠지? 자, 임시정부 건국강령. 근데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을 쓴 사람이 있어. 이게 누구냐면 조소왕이라는 사람이고요. 조소왕이 삼균주의라는 원칙을 내세워서 건국강령을 쓰게 되거든. 조소왕 우리 앞에서 할 때 한번 들었다? 아까 민족혁명당의 민족주의 세력 중에서 김구는 불참하고 조소왕 지청천을 이탈했다고 했거든. 둘 다 이탈해서 임시정부에 들어가서 지청천은 한국광복군 사령관이 되고 조소왕은 이걸 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조소왕도 지금 두 번째 나온 사람인 것이고 조소왕의 삼균주의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은 여백에다가 한번 써보자 했다. 조소왕의 삼균주의는 일단 요 삼균주의라는 말 자체가 세 가지가 균등한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세 가지가 뭐냐라고 하면 정치, 경제, 교육에서의 균등을 의미해. 정치, 경제, 교육이 균등한 국가. 그럼 정치적으로 균등하다는 건 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민주공화국.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면서 대표자는 선출하는 체제. 그리고 여기다 만약에 뭐 여자라서 아니면 재산이 없어서 선거권을 안 주면 균등한 거야? 아니지. 그래서 일정 나이 이상이면 모두에게 선거권을 주는 보통